안녕하십니까? 스트레스 관리와 명상의 동양대학교 임영 교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스트레스 관리와 명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스트레스가 확 줄었습니까? 아니면 늘어났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관리와 명상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서 대전제에서 우리는 좀 자유로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편안하다라고 하는 거죠.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여러 가지 마음에서, 가정과 직장에서, 사회에서, 또 여러분은 특별히 학교 현장에서 학습하고 또 교우 관계, 또 여러 가지 관계를 맺을 때 편안한 상태를 느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103페이지 무건의 규칙에서 우리는 과연 오늘 뭘 배울 수가 있는가? 오늘 약 25분 정도 영상으로 여러분과 1시간 수업을 하겠습니다. 무건의 규칙. 무건의 룰이라고 하는 말이죠. 룰. 무건의 룰이, 무건의 규칙이 우리에게 압박이 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압박. 이게 지금 이게 pressure라고 하는 말이죠. 이게 pressure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또 다른 말로 또 같은 말로 or demand라고 하는 말이죠. demand. 요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니까 이런 것들을 무건의 규칙을 우리가 이 요구를 preference 선호로 좀 바꾸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선호로. 난 이런 사람을 싫어해. 난 이런 규칙을 싫어해.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재단해버리면 여러분 인간은 신이 아닌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정해놓은 룰들이 있거든요. 룰들이 있어요. 이것에 어긋나면 우리는 여지없이 가위표를 쳐버립니다. 그러면 저 사람 짜증나. 저 사람 열받게. 왜 이런 상황이 나한테 닥치는 거야? 이게 지금 계속해서 긴장이 되거든요. 압박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를 짓누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똑같은 사람이 그러면 과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같은 유형의 사람이 지구상에 많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 지구는 정말, 이 우주는 정말 행복한 세상일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여러 유형의 완전 짜증 폭발, 짝폭이라고 하죠. 줄여보겠습니다. 짜증 폭발의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면 그건 너무나 정말 짝폭이 되겠지만 이런 유형, 저런 유형의 사람들이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건의 규칙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건의 규칙. 지금 이 시간에 말하는 무건의 규칙은 좋은 규칙인 무건의 규칙보다는 암묵적인 내가 정해놓은 무건의 규칙이 있습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무건의 규칙이 있습니다. 이 무건의 규칙이 1, 2 내가 정한 암묵적인 규칙이 있어요. 암묵적인 규칙. 사회가 정한 암묵적인 규칙이 있어요. 이것이 어그러질 때 우린 짜증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과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내가 룰로 밀고 나가야 되는 것인가? 룰로 계속해서 내가 정해놓은 암묵적인 규칙을 나는 계속해서 나는 주장하고 밀고 나가야 될 것인가? 사회가 정해놓은 암묵적인 규칙을 내가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 않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스트레스. 분명 스트레스가 있어요. 여러분, 룰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것들입니다. 또 공중도덕이 되고 규범이 되고 또 매너가 되고 윤리가 되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룰이 없다라고 하면은 자유분방한 사회에서 우리가 제 멋대로 자유방임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유가 좋냐 의무가 좋냐
우리는 모든 이 시대를 역사를 살아오면서 모든 것을 겪고 지금 이제 또 세계는 또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그런 또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스트레스와 갈등의 세계 속에 작은 거에서부터 큰 나라에 이르기까지 여러 공존하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정해놓은 잣대, 사회가 정해놓은 잣대 따르긴 따르되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결국은 내가 상처받지 않아야 되잖아요. 내가 너무 힘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암묵적으로 정해놓은 규칙도 너무 좀 살살하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살살하자. 살살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살살하지 않으면 나와 같은 유형의 인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살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까 질문을 했던 것처럼 나와 같은 인간들이, 나와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면 이곳은 행복한 세상일까요? 저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암묵적인 규칙. 저도 자기가 정해놓은 내 룰이 있겠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재도 나와 있는데 약속 안 지키는 거 굉장히 좀 싫어하는 유형에 속해요. 그런데 세상이 그러면 딱 반쪽 이분법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세상에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안 지키는 사람이 많을까요? 제가 본 관점에서는 3분의 2는 약속을 잘 지키는 유형의 어떤 공동체든지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유형들도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코리안 타임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실수를 했다든지 저는 일에 대한 이 압박감이 항상 있어요. 항상 일에 대한 압박감. 제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어. 그리고 빨리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어. 또 일은 안 잊어먹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어요. 나는 절대 내 일은 완벽하게 처리하는 사람이야. 나는 절대 일을 미루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절대 일을 잊어먹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막 적으려고 하고 어디서 막 하면 핸드폰에다 적고 또 연구실에 와가지고 또 적고 해가지고 그거에서 만족을 또 느껴요. 아, 나는 이렇게 잘해? 이렇게 하고 있어? 근데 나도 모르게 그게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내 기준. 내 기준이 완벽한 기준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기준이 어긋날 때 대부분 관계를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저거 아닌데?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항상 내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기준에 어긋나 있을 때 제 기준이 다시 한번 정확하고 표준이 된다라고 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준이 또 표준이 사유 모범적인 정답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을, 우리의 암묵적인 규칙, 특별히 내가 정해놓은 암묵적인 규칙을 내가 너무 강요하지 말자. 너무 요구하지 말자. 이랬으면 좋겠는데 라고 좀 살살하자. 저 사람 내가 정해놓은 암묵적인 규칙이 있어. 나는 생활 신조야. 약속은 꼭 지켜야 돼. 저 사람 신의가 없어. 신뢰가 없어. 그런데요, 신이 없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조금 이런 점이 부족해. 저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키면 좋겠는데 저 사람에게 이렇게 난 네가 약속 안 지켜서 너무나 짜폭이야. 짜증 폭발이야. 이런 것보다 약속을 잘 지키면 좋겠어. 약속을 잘 지키리라고 기대해. 이렇게 좀 살살하면은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이 질문할 수가 있어요. 교수님, 짜증나잖아요. 진짜 돈도 잘 갚지 않고 약속도 잘 하지 않고 자기가 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도 지지 않고. 여러분, 세상에 원래 그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물 흘러가듯이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비움이라는 것도 있고 막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좀 내려놓고 그래서 책들이 자기계발서 보면 내려놓음 앞에 더 내려놓음이 있잖아요. 더 내려놓음. 우리는 하나님께 스트레스 관리와 명상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좋은 의미의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의미의 신앙인. 여러분 각자 종교가 있는 분들은 명상 위에 묵상을 하잖아요. 신과의 깊은 만남을 통하잖아요. 그럼 종교가 없는 학생들도 우리가 깊은 명상을 통해서 좀 도를
그러다고 이상한 것으로 빠지자는 건 아닙니다. 자기 관리, 자기 득도. 아, 그래. 세상이 나랑 똑같을 수 없어. 내가 너무 암묵적인 규칙을 주장해서는 안 돼. 강요해서는 안 돼. 내가 똑같을 수 없어. 내가 뭐라고. 나도 부족하잖아. 내가 부족한 것만큼 상대방도 암묵적인 규칙에 의해서 부족할 수가 있어. 이렇게 선호로, 바램으로, 요구가 아니라 선호, preference로 이렇게 바뀌어주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암묵적인 규칙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암묵적인, 곧 다음 주에 비대면으로 우리 이 클래스 공지사항에 파일로 제가 넣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절차에 따라서 저에게 시험 문제를 이렇게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중간, 기말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과제 없이 기타 없이 여러분 바로 출석 학습 태도 이걸 제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석 댓글을 아주 성의 있게 지금 적는 학생들을 제가 찾고 있고 그걸 보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바로 출석이자 학습 태도이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무건의 규칙을 레귤레이션을 바꾸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꾸자. 103페이지. 오늘 103페이지부터 여기다 적겠습니다. 자, 스트레스 다스리기 페이지 103페이지. 저는 늘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고요. 교재를 가지고 하면 밑줄을 그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밑줄을 그어가지고라 합니다. 여러분이 밑줄 그으세요. 여러분이 103페이지. 항상 문장은 서두가 나와 있습니다. 거의 전부는 규칙과 간섭에 얽매여 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두 번째 줄에 규칙과 관습에 얽매여 있어요. 얽매여 있죠. 규칙이 있잖아요. 얽매여 있잖아요. 우리 보통 일반적인 규칙에 약속에 늦어서는 안 된다든가 약속을 깨서는 안 된다든가 이런 일반적인 그래서 약속에 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스트레스에 또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신이가 먼저 문제냐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문제냐 스트레스를 안 받기 위해서 약속을 내 맘대로 내 멋대로 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정해놓은 암묵적인 규칙에 어긋나는 것들이에요. 암묵적인 규칙을 너무 내가 지금 대응하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데서 스트레스가 받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내가 제멋대로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무건의 규칙 생활에 강력한 영향을 줍니다. 사실 우리 동양의 식사 예절에 무건의 규칙은 뭡니까? 어른이 숟가락을 들기 전에는 절대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건의 규칙이 있잖아요. 근데 먼저 빨리 뭐 좀 먹고 싶은데 할아버지 아빠는 지금 늦게 오시는데 근데 나는 지금 바빠서 얼른 먹고 좀 나가야 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먼저 좀 보수적이고 좀 완고한 가정 같은 경우입니다. 보수적이고 완고하다는 게 절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정말 예전에는 식사 때 말해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요새는 지금 식사하면서 그간의 가족들이 모이니까 정말 이 식사하는 공간이 어떻게 보면 교제의 공간이 되고 또 뭐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는 이런 공간이 되는데 지금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저 역시도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식사 때 모이기가 힘들어. 각자 막 산이라고 뭐가 그렇게 바쁜지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건의 규칙은 우리 생활에 강력한 영향을 주며 이것을 지키려는 노력이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막 좌절하고 분노하고 실망하고 막 그러죠. 야, 저 사람 왜 저래? 정말 못됐어. 지하철에서 왜 저렇게 할 수가 있어? 막 그래서 너무 많은 이 무건의 규칙을 신경 쓰다 보면 그냥 스트레스 안 받을 것도 그냥 바꿔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건의 규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무건의 규칙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렇게 일반적인 무건의 규칙들이 있잖아요. 무건의 규칙들. 그런데요. 뭐 공중도덕을 잘 지켜야 되고 또 내가 어떤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것도 그 사람들은 또 들어줘야 되고 이번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생활 속에서. 여러분은 누가 요청을 하면 누가 부탁을 하면 잘 들어주는 편입니까? 거절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싫은데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유부단해서 그냥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여 있냐라고 하는 것이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뭐냐면요.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스트레스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 이 스트레스죠. 계속 야 오늘 지금 뭐가 있는데 누가 이렇게 했는데 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야 누가 오늘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나는 그게 하기가 싫어. 야 저 사람이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오늘 지금 점심때 아니면 오후에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조금 지금 시간적인 것을 좀 할애를 해주라고 했는데 나는 바쁜데. 여러분 많이 바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쁘면 좋은 의미의 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빠도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서 거절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서. 이게 스트레스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그렇게 불편하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본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보다 좀 더 먼저 살아본 지금 담당 교수가 이야기를 하는데 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참 부러워요. 나는 이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다른 사람을 배려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럴까 저럴까 하는 가운데 나는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요. 다른 사람이 이럴까 저럴까 어떻게 하지?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그건 다른 사람한테 몫이에요. 다른 사람의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나쁘게 생각하든지 어쩌든지 그건 다른 사람한테 맡기세요. 왜 내가 다른 사람까지 그것까지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의 머릿속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냥 나는 솔직해지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유부단한 생각에서 버려버리자라고 하는 말. 자기 생각을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뭐 적극적이든 긍정적이든 부정이든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상대방, 어차피 스트레스는 상대방과의 나만의 공간이 아니라 상대와의 관계에서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물론 스스로도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생기고 스트레스를 극복해야 되는 우리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대의 강요를 너무 많이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상대의 강요에 대해서 내가 너무 강요를 받아도 안 된다라고 하는 말. 상대의 제안에 대해서 내가 너무 압박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자기를 솔직하게 드러내자라고 하는 말. 나는 오늘 시간이 이렇게 해서 그 시간까지는 안 되겠는데 왜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자. 거기까지. 근데 그 진솔하게도 안 되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말. 나는 저 사람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나는 저 사람한테 실수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실수하기 마련이에요.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의 실수도 우리가 간용으로 양해를 해주고, 배려를 해주고, 나 역시도 실수가 아닌, 나 역시 공공의 무건의 규칙이 있어요. 저 사람이 요구하면 내가 가는 것이 있어. 자, 점심 친구가 있다고 그래. 아니면 또 뭐 하는 친구가 있다고 그래. 아니면 항상 같이 가자고 그래. 같이 하자고 그래. 근데 그날 내가 무슨 스케줄이 있어서 같이 하는 게 부담스러워. 그럴 때는 이야기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이야. 나도 그래서 상대방한테 우리 두세 명이 항상 찐이었는데, 친구였는데, 내가 하면은 당연히 따라줄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안 따라준다, 이런 말이야. 스트레스 받지 말자 이런 말이야. 그럴 수도 있겠지. 그리고 나도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나도 저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약속 안 지켰으니까 나도 약속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약속은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약속을 부득이 못 지키는 경우는 양해를 구하면 된다는 말. I'm sorry를 아주 미리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I'm sorry를 이렇게 하자. 나도 강요하지 말자. 저 사람이 나한테 말한 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강요받지 말자. 내 진술하자. 라고 하는 것이에요. 강요. 무건의 규칙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 그 무건의 규칙들이 사회적으로 관계 형성에 있어서 좋은 것이지만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그 스트레스에서 내가 해방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해방되자. 무건의 규칙에 얽매이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나 자신을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답게라는 이 부사를 좋아해요. 답게. 오늘 핵심 뭐예요? 나답게. 여러분,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해봐요. 여러분, 임영답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 사람의
컬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 사람 아이덴티티가 나와야 되잖아요. 자기의 개체가 나와야 돼. 저 사람 어떤 색깔이야? 저런 색깔이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색을 너무 드러내는 나머지 그 색에만 집중해서 자기를 너무 강조해 버리는 것도 좋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말. 그래서 여러분 마찰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우리가 무건적인 규칙에 너무 압박한 상태로 내려놓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106페이지, 107페이지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떤 여행을 간다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공항에 나와버리지 않은 거예요. 연락이 되지도 않은 거예요. 완전 짜폭이죠. 그러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앞으로 완전히 관계를 끊는 거죠. 제가요, 그런 식으로 한번, 막 심하게 한 건 아닌데, 이 사람 안 됐겠구나. 그러면서 저는 스스로 이렇게 했어요. 야, 최근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뭔데 지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 부족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결국은 스트레스에서는 자기 부족함을 고백하는 데서 해소가 돼요. 야, 나 이런 사람인데 내가 감히 누구한테 강요해. 이렇게 하면 자기를 내려놓으면 끝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저는 최근까지 이렇게 해요. 내가 나쁘다 하면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했어요. 그것도 아주 자신 있게. 얼마나 건방져요. 야, 내가 나쁘다 하면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해요. 나는 두세 번 내가 용서하거든. 두세 번 내가 참고 있거든. 두세 번은 내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거든. 근데요, 아직도 내게 남아있어. 아직도 이 말을 하면서도 아직도 내게 남아있어. 내가 뭔데요? 내가 뭔데 누구를 비판해요? 내가 뭔데 누구를 강요해요? 이런 거 하지 말자고요. 이런 거 하지 말면 어떤 종교인, 어떤 신앙인보다 우리는 실천하는 행동가가 될 수가 있어요. 정말 신과의 교류를 밀접하게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해심이 많고 양보심이 많고 배려심이 많고 여러분 종교에 굳이 안 다닌다고 해도 종교를 갖지 않는다 해도 얼마나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배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우리는 스트레스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결국은 스트레스 관리와 명상은 뭐냐? 스트레스 받는 것도 안 좋지만 주지 말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저 사람 맨날 스트레스 준다. 저 교수님 맨날 스트레스 준다. 주지 마세요. 우리가 왜 받는 것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스트레스 줬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세요? 스트레스 주지 말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편하게. 저는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에게 혹시 카톡으로 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프님 이야기예요. 베프. 우리 학생들은 나의 친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프란 말은 베스트 프렌드의 줄임말이죠. 베프라고 생각했더니 너무 좋아요. 그럼 어떤 친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 학생 친구가 교수님 돈 빌려주세요. 그래요. 돈 빌려줄게요. 실제 빌려주라고 하는 친구가 또 있었습니다. 실제 빌려줘 봤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거짓말하면 안 돼. 이것도 스트레스. 우리는 스트레스 주지 말자. 따라서 합니다. 스트레스 주지 말자. 자, 같이 따라서 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내 옆에 붙어 있을 사람 없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안 되겠더라고. 두세 명이 정리가 됐어. 우리는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과 관계를 끊으면 돼. 관계를 이렇게 한번 끊어보다 보니까 그러면 뭐 약간의 걱정이 왔어요. 야, 내가 뭔데 이렇게 막 끊어. 나도 엄청 부족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 눈에 내가 얼마나 부족하겠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제3자의 눈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부족하냐 그 말이야. 저도 부족하냐. 그러니까 누구를 뭐 하지 말자 이런 말이야. 약속 좀 먹였어. 그렇겠지. 그래도 화가 나. 안타깝다. 그래도 화나. 참을 수가 없어. 지구를 떠나거라. 그런 말은 하지 말고요. 지구를 떠나라면 죽으란 말이잖아요. 그러지 말고 계속해서 안타깝다. 그래서 이건 제가 해놓은 방법이에요. 교수님, 칭하게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칭하게 뭐한 사람이 있어요. 칭하게 꼴보기 싫다. 정말 이 강의할 때 여러분 죄송하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강의하다가 사투리 안 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전라도 사람이어가지고 사투리를 써버려요. 이렇게 해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부터
표준어를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나왔는데 우리 지역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동서, 남북 이게 얼마나 진짜 패망의 지름길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세대에서는 정말 지역 갈등 없어야 됩니다. 갑자기 지금 교수님 이것도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동서 절대 안 돼요. 절대.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있을 수도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그것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고 한 번도 그렇게 제가 누구에게 스트레스 줘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우리예요. 우리. 뭔 말 하려다가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누구를 재단하지 말자. 그래도 이제 생각이 났어. 자, 뭐요? 나답게 살아가는데 나답게. 여러분 그러면 좋은 인생관을 말하는 거예요. 저의 인생관은 따뜻한 사람이 되자예요. 따뜻한 사람이 되자. 따뜻한 사람이 되자. 그렇게 훈련을 했더니요. 조금씩 변화되는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 여러분이 해야 돼요. 안타깝다. 약속을 안 지켜. 안타깝다. 또 안 지켜. 안타깝다를 많이 해주세요. 바로바로 관계 끊어보지 말고. 그리고 나서 그래도 안 들어. 신에게 기도하세요. 신이시여 저놈을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신이시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 인간, 저 공동체.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이시여 전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 받거든요. 자 그대로 이야기할게요. 거짓말 안 보태고. 저는 미국에게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왜 러시아 지금 저렇게 놔두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세계 경찰 국가라고 하는데 막 미치겠어요. 정말 미치겠어. 안타깝다. 푸틴 안타깝다. 푸틴 저 죽일려면 안타깝다. 안타깝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최근에 바뀌었어요. 스트레스. 진짜 미쳐버리겠어요. 막 계속 러시아 우크라이나 막 불이 타고 울고 싶어요. 네? 오반스럽지만 바뀌었어. 안타깝다. 여러분 누가 정말 보기 싫을 정도로 짜증날 정도로 안타깝거든.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 신이시여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신을 이야기하세요. 여러분이 믿는 신은 신이시여 저 불쌍한 악한 푸틴을 그 누구도 지금 처벌하지 못하오니 신께서 처리하여 주시옵소서. 저 불쌍한 우리 우크라이나 시민들 국민들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푸틴을 막을 수 없사오니 신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신께서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께서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신이시여 저 사람은 저랑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친구인데요. 어떻게 할까요? 신이시여 가족 간의 불화가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신이시여 엄마 아빠가 요새 밉습니다. 신이시여 엄마 아빠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신이시여 미래가 걱정됩니다. 저의 미래가 걱정되는 하지만 지금 뭔가 할 수 없는 어떤 마음들이 불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신이시여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신이시여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우리 모든 종교들의 그런 기본적인 신본주의가 있잖아요. 신께 기도해버리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마지막은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했습니다. 미워하지 말자. 미워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 109페이지 보면 무건의 규칙은 희망과 선호를 욕으로 바꾼다. 우리는 전부 아닌 무라는 관점에 생각한다. 저 사람 진짜 좋아. 저 사람 짱이야. 저 사람 진짜 나빠. 정말 진짜 못됐어. 우리는 이런 규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선호나 욕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113페이지 보면은 무건의 규칙이 이런 것을
조금 바꿔보는 거예요. 나는 대중 앞에서 결코 실수해서는 안 된다. 나 대중 앞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실수하면 안 되는데, 이런 자기만의 무건의 규칙이 있어. 야, 대중 앞에서 난 실수하면 안 돼. 정말 나는 진짜 망가질 수 있어. 이런 안 된다. 무건의 규칙은 지금 금지잖아요. 무건. 우리가 말로 하지 않는 룰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야. 규칙, 금지, 꼭 지켜야 되는 거, 의무사항, 요구사항, 이걸 선호로 바꾸자라고 하는 그런 말. 선호로 바꾸면 이런 거야. 나는 대중 앞에서 실수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113페이지 보니까 나는 대중 앞에서 표가 있죠. 113페이지에 이걸 잘 연습을 해보세요. 나는 대중 앞에서 실수하지 않는 것을 더 좋아한다. 실수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실수하지 않는 것을 더 좋아한다. 내가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그건 나의 종말이 아니다. 세상의 종말이 아니다. 세상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가볍게 또 사랑, 연애 관계에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젊은 청년들이니까 사랑할 수 있죠. 연애할 수 있죠. 정말 나는 데이트할 때 나는 떨림이 있다. 실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는 데이트할 때 실수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가 나를 다 싫어하는 것은 아니겠지. 자기 위로로 바뀌어보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실수할까봐 두려워서 데이트 장소부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짜는 것까지 그냥 맡기고 또 하는 거예요. 물론 데이트할 때 장소가 플랜이 쫙 있으면 좋겠잖아요. 탁탁탁탁탁. 또 이성 친구들은 또 여성 이성 친구는 또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타임 테이블을 쫙 해가지고 와 대단하다. 남자 멋진데 이 남성 멋진데. 그런 것이 또 스트레스, 무건의 규칙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 무건의 규칙, 요새 무건의 규칙은 모르겠어요. 데이트할 때 데이트 비용을 남자가 다 내야 된다는 무건의 규칙도 남학생한테는 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나는 지금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융통성 있게 바뀌어야 된다. 결국은 룰이 가지고 있는 플렉서블 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융통성으로 바꾸자. 플렉서블. 융통성으로. 그러니까 요구나 금지를 선호로 바꾸면 훨씬 더 나아지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지. 마지막에는 너무 좋아요. 사람들은 나를 실망시켜서는 안 돼.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은 그런 권리가 없어.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은 어딘가 잘못된 사람이야. 이렇게 계속해서 상대방을 지적하고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냐라고 하는 말. 이것을 뭐라고 한다? 내가 바라는 대로 약속을 지켜야 하자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사람은 필요 없어. 나는 그 사람 관계가 끝이야. 그러지 말고 내가 바라는 대로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고 행동한다면 인생은 더 쉬울 텐데 참 나도 좋을 텐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 나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기를 기대하지 않아. 이렇게 나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를 그렇게까지 기대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내려놓음으로 바뀌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하고 꾸며드렸는데요. 자, 스트레스 맛집 동양대학교 임영교수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스트레스 맛집에 일반인들도 유튜브에 지금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좋아요도 구독도 해주고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하는 스트레스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무건의 규칙에서 벗어나기, 내가 요구하는 무건의 규칙에서 정말 금지가 아닌 선호로 좀 바꾸자. 그럴 수도 있어. 나 이렇게 해서는 안 돼라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내가 이렇게 한다는 건 세상의 종말이야. 이렇게 벗어나지 말고 세상 끝은 아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다. 그냥 편하게 생각한다.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런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줘요. 야, 바다처럼 넓은 사람인데 정말 깊은 사람인데 여러분 깊은 사람이 되어보면 좋겠습니다. 깊은 사람 알겠죠? 딥 배려심이 많은 사람. 저의 키워드는 오늘 깊은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쁜이 되면 또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임영교수였습니다.